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 11월 9일 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김영한 전 가기부 장관님, 사선 국회의원 출신이시죠. 윤석열 캠프의 지략가 인재영입위원장. 캠프 이제 해체됐죠. 어제 해단식까지죠. 전 인재영입. 그 새로 중앙선대위, 당선대위를 또 꾸르면 또 좀 가서 도와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면 이제 부대변인으로. 국민 부대변인으로 다시. 난 그런 거 연연 안 하니까. 다시 국민 부대변인. 지금 캠프, 뭐 어제 해단은 했지만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래죠.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예약받은 것처럼 돼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완전 백지에서 시작하자. 이런 요구를 윤석열 후보에게 했고,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이 경선에서 이기는데, 어떤 역할을 많이 했고, 또 많이 윤석열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기존의 경선팀을 주축을 해서 확장해 나가자. 이 차이 같은데. 예, 현재까지 나온 거를 보면, 네. 김종인 위원장님의, 우리가 뭐 정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워도 정보가 없잖아요. 네, 물어볼 예, 수도 없고. 예, 그렇죠.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 진중권 그래서 토론에 나가셨죠. 토론에 가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총괄선대위원장을 제안받은 바도 없고, 예. 또 자기가 수락한 바도 없다. 네. 그게 지금 현재 스탠스가. 예, 예. 그러나 아닐 수도 있나요? 네, 언론에 이제 많이 보도됐고, 예. 또 실제로, 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예. 또,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적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이제 그렇지만, 그게 이제 총괄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총괄이냐 네. 하는 문제가 있죠. 총괄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것은 이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후보의 재량이라고 할까, 후보의 결정이라고 할까, 이거를 상의를 해야지. 그렇죠. 예. 총괄이라는 건 뭐 옛날 수렴청정처럼 이제 그런 후보는 아무 권한도 논의도 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된다면 후보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상황에 얹힌 그런 아마추어 정치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총괄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폐가 있다. 이제 그러나 실무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경륜 또 능력 이런 것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걸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의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것이 되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러나 이제 말은 그렇게 되지만 어떻든 후보하고는 상의를 하실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도 문제가 없는 분이고 그런 걸 할 만한 분이고 경륜이 있는 분이고 또 지금 윤 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제 경험 부족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분을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많은 계층이라고 할까, 많은 집단이라고 할까, 많이 이제 정치적으로 달리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지 않았던 그 외연을 좀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체에 딱 걸러지는 사람들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역량이나 능력보다는 많은 조직을 잃게 되는, 조직을 하면 조직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이렇게 넓게 사람을 쓰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생각, 또 당을 중심으로 하되 당 외에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중도도 들어오고 표를 50% 이상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전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김종인 위원장 늘 늘 그랬죠. 그랬잖아요. 문재인 진영에서 이렇게 데려갈 때도 항상 그랬어요. 정권을 달라고 하고 삼고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그때하고 상당히 다르다 정세가. 그때는 당이 누란의 위기라고 할까,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살리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대세로는 좀 잡혀가는 상황에서 이 실수가 없이 그걸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를 그냥 이 조직 자체를 그냥 패배하고 낙선한 그런 조직들을 완전히 도려내서 새롭게 뭐를 하는 그런 단계하고는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권, 그 총괄 이게 해석을 둘러싸고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의 그런 반발이라고 할까, 다른 세력들이 상당히 떨어져 나가는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 김종인의 이니셔티브라고 할까, 김종인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화합시키고 그러면서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책임이 좀 있는 자리를 여태까지 맡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니까 말씀을 상당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캠프 안에서 완전히 지금까지 있던 경선 캠프를 뭐 백지화한다, 제로베이스에서 한다, 이러니 죽서서 개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온다고 저는 들었어요. 지금 굉장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죠? 자리를 뭐 가져 자리 사냥꾼. 네. 자리 사냥꾼 이런 이야기까지 그 경신 캠프 사람들에게 하는 이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일단 총괄은 왜 그러냐면은 이 4.15 총선, 작년 4.15 총선 때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니까 자, 여기서 총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총괄 선대위원장이면은 후보까지도 이렇게 어떤 수직선상의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치니 자, 총괄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런데 이 김종인 총괄이 아니라 총괄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총괄의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우선 선거 캠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해단식이 있어서 수백 명이 같이 이제 해단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지금 선대본에 포함이 될는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갈는지 또는 전혀 해체가 될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어제 제가 느낀 거는 이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단일원도 지금 뭐라고 할까, 봉급이라고 할까, 활동비를 받지 않은 사람들, 순전한 자원봉사로 한 거라고요. 근데 어떤 지도자가 그런 그 자원봉사자를 만들어서 자리사냥꾼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명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주섬주섬 정치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있었고 아마추어적인 것도 있었으나 뒤로 갈수록 이게 이제 좀 호흡을 맞춰서 어떻든 선거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 캠프가 굉장히 쥐대한 공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제가 국민 부대변인을 자청하면서 그 이마빌딩에 갔을 때는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저쪽에 공격이 집중되고 있고 엑스파일 문제가 있고 하루에 한 건씩 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스크럼을 짜고 여기서 능력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날라오는 술탄을 맞고 총탄을 맞아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능한 총괄선대위원장이 오시니까 이건 날파리들이다, 하이에나다, 그리고 자리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건, 물론 이제 이준석이나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실무자들 250명, 100명, 이 사람들 얘기한 건 아니고, 그때 왜 선대위원장으로 왔던 왜 전직 의원들 있잖아요. 다선 의원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거푸집처럼 이렇게 다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는 선대위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이해찬이나 민주당에서 이해찬이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잘라낼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국민의 공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온 사람은 소수의 국회의원 선거라는 엄청나게 어려운 선거 관문을 뚫고 100석을 차지했고,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가운데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라고. 지원병 같은 사람들이지 자리 사냥꾼들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그분들을 다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아. 나는 아무 뭐가 없으니까 잭이라도 소리를 했잖아요, 어제.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말은 안 하지만 저보다 더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죽서서 개존나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사람을 쓰는 방식이나 그게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 문제가 있을 때 며칠 끌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칼에 이렇게 결국은 장제원을 자르지 않고, 자른다기보다도 물러나게 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시키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쉽게 버리지 않는 그 뭐 성렬이 형 같은 그 마태형 리더십 같은 게 있는 분이잖아요. 그걸 뭐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가 없어. 이제 그러기 때문에 결국 장제원 의원이 본인이 선택해서 물러났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물러나고 해서 물러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만류를 했다고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그렇게 아무 그 월급도 안 주고 그동안 와서 고생하고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당에 있는 세력들도 다 같이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도 끌어오고 그리고 당이 중심이 돼서 해라. 이게 이제 여태까지 윤석열 총장의 그 후보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 백성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분들도 다 책상 하나씩 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열정 같은 거를 살리는 것이 농공행상이지 이 사람들 잘라내고 뭔가 새로운 사람을 데려올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은 이 역량대로 살려가면서 당내 당직자들 많지 않겠습니까? 또 새롭게 여기 와서 이제 본선에 와서 또 홍준표를 돕던 분들, 뭐 최재형도 돕던 분들 많이 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용광로처럼 끌어안아야 한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그 대표가 너무 우리 쪽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비판이라고 할까 뭐 잘라낸다고 할까 도려내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포용을 해서 개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에 이겼단 말이야. 어떻든 당심이든 민심이든 이겼잖아요. 이겼고 이 지금 엄혹한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을 다 잘라버리면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잘하고 있구나. 선대위가 새롭게 시작하네.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야, 사람은 저렇게 쉽게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런 얘기예요. 김종인 위원장님이 중요한 부분에서의 정권을 가지시면 되지. 방향을 이렇게 틀어야 된다든지 또 정책을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에게 뭔가 좋은 조언을 하면서 방향을 틀고 정권 교체가 지금 물꼬를 텄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되지. 모든 거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예, 일단 이제 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조금 전에 얼핏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여기서, 지금 언론에서 서로 뭐 기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기싸움 할 게 후보가 후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윤석열과 김종인의 뭐 기세싸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세싸움도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 언론에서 기세싸움으로 보는데, 여기서 그냥 밀려서 김종인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은, 물론 캠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서운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국민들의 유권자에 대한 이미지가 본인의 그 뜻 하나 관철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질은 사실 이거 아닙니까? 주도권 싸움이잖아요. 주도권을 누가 짓느냐 이건데, 아니, 후보가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은 김종인, 이준석 라인에서 앞으로 다 해나갈 텐데, 그 주도권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저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번에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전에도 처음부터 뭐, 김종인이 별의 순간 어쩌고 하면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겠다. 나 찾아와라 했는데 그때 외면했죠. 그 다음에 또 경찰총장 나오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당하면 안 된다. 밖에서 나하고 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또 그 외면해서 들어갔죠. 이번에도 보면 제가 근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먼저 딱 발탁하는 것을 보고 김종인 쪽에 호락호락 끌려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자, 일단 저는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든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고 그 밑에 이준석이 있으면은 당대표로 이준석이 있으면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부터 가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선 캠프에서 대선 기획 담당도 하실 거 그리고 지금도 안철수 후보와 뭐 교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김종인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전부 사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사감을 갖고 있는 거죠. 김종인, 안철수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야권을 분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리스크가 아닌가요? 제가 뭐 주말에는 소백산에 가서 돌을 닦고 또 이제 보통 평상시에는 잠을 안 자고 지금 밤 11시에 라이브를 하고 새벽 5시에 라이브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김용환 도사의 생각으로 볼 때 어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오늘 12개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12개. 쏟아졌죠. 쏟아졌죠. 쏟아졌으나
윤석열 우위가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잖아요. 네, 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어. 네. 그리고 포퓰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포퓰리즘과의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80%가 국민 재난금 나눠주는 거 반대야. 네, 반대가 그렇게 다 가버렸어 맛이. 네. 그 다음에 부패와의 전쟁에 몸통하고 지금 검찰총장하고 싸우는데 그 싸워보나 마나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컨벤션 효과로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전도가 밝다 그런 얘기예요. 네. 지금 김종인만 없으면 이준석만 없으면 홍준표만 없으면 이분들의 리스크만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서서 뭐를 잘해야 이기는 상황이 아니라 네. 이 깽판만 안 치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상황을. 네. 그게 제 판단이 맞다면 그 소백산에 내 전기를 볼 때 판은 글로 가는데 네. 지금 가잖아요. 네. 잘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옛날에는 그거 안 하면 망하는 시기에 와서 비대위원장도 하셨고 네. 또 이준석도 20, 30대가 없으면 망하는 이 보수 정당에 와가지고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여기까지는 좋았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그게 아니라 네. 순풍에 돛을 달고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평지풍파가 일어나서 어제 오늘 사이에 지도자들 사이에 이게 뭐 날파리가 날아다니고 하이에나가 날아다니고 뭐 무슨 사냥꾼이 날아다니고 이렇게 네. 되는 평지풍파의 막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김종인과 이준석과 홍준표한테 왔다 그런 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홍준표 의원이 안 도와주면 그럼 윤석열이 떨어지나?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저걸 저렇게 깽판을 치면은 그러면 그 20, 30대가 다 절로 네, 그건 아니에요. 가가지고 네. 가냐? 네. 그 여론조사에 다 나왔잖아요. 20, 30대가 다 날라갔는데 어떻게 민심이 없었는데 민심이 11%가 졌는데 어떻게 당심 갖고 이겼냐? 그걸 명심하고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민심이 다 와버리는데 하루 사이에 다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여론조사가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20, 30대가 다 도망가고 1,800명이 탈당을 하고 뭐 지금 우리 말을 안 듣고 20, 30대 이렇게 하고 홍준표를 포용 안 하면 다 망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개세에 지장 없어요. 이미 국민들이 다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판단 내리고, 그런데 네. 왜 저러나? 저 사람도 왜 저러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거 지금 바닥을 다 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들리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도 지금 어제 그저께 검찰하고 지금 검찰 다른 거예요. 공수처도 달라. 청와대도 달라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뭐 판이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만 나와도 그러는데 지금 막 줄줄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거가 되는 거냐? 후보를 교체해서 되는 거냐? 이거 지금 백기를 들어야 되냐?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왜 저러냐 이거예요. 그 김종인 박사는 왜 저러고 이준석은 왜 저렇게 그렇게 목리를 부리고 홍준표는 왜 저러냐 이거야. 홍준표는 굴러 들어온 복이 그걸 발로 찬 거잖아요. 그 경선 불복하고 얼마나 국민들의 이미지가 좋았어요. 근데 저걸 저렇게 해가지고 아니 선거 끝나면 윤석열이 구속되든지 뭐 둘 중에 하나는 구속된다. 이재명이 구속되든지 그게 피장파장론 아니에요? 그리고 검찰이 지배하는 선거를 안 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그런 것은 박해라고 보고 있어. 정치적 탄압으로 보고 있고 이재명은 부패 비리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을 같이 놓고 하느냐 이거 양비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강도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도나 뭐 강간범이 하나 있는데 그 옆집에 성한 사람이 하나 있어. 근데 꼭 저놈이 저놈 같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이 멀쩡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아니, 홍 선배, 내가 왜 이번에 선거 치면 왜 감옥에 가요? 지지도 않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아니, 20, 30대가 이렇게 해갖고 탈당하는 걸 좀 반기고 있는 거예요. 뭐, 만류를 하고, 윤석열한테 20, 30대 갖다 붙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를 모색해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목리를 부리지?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준석은 지금 있는데 없는데 사라져줘야 돼요. 뒤로 물러 앉아야죠. 당선되고 방송처럼 더 자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건 다 좋다 그런 얘기야.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질 수도 안 질 거를 지게 한다든지 질 것을 이기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철수는.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날파리론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 내가 뭐 제가 먼저 이거 보여 들어가시죠. 이게 뉴스원 기사지만 어제 저기 그 보도가 된 건데 김영환, 이준석 극한군 자처한 내 목치고 비석 하나만 채워다오. 내가 파리떼냐. 어제 김영환 그 전 장관께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준석이 이 안철수와 단일화를 운운하는 사람은 극한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래서 김영환 장관께서 그래 내가 극한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간꾼의 죽음이라는 시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시인이시니까. 네. 이 거간이라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 거주할 때 거자잖아요. 그러니까 묵을 거자에다가 간 사이가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를 묶어주는 거예요. 톡톡방 넘어 그간이죠. 네트워킹이야. 네, 네트워킹. 브로커지만 그런데 에이전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외교가 다 거간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가 뭐냐? 서로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거간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과 봉합이라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거간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모욕하지 마라. 거간들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거간의 거자가 클 거자 있잖아요. 클 거자 거대할 때 할 때 거자와 가늠할 때 간자를 써가지고 큰 죄를 범한 사람을 거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사전에서 찾았어. 그러니까 저분이 혹시 거간을 잘못해서 그걸로 쓴 거 아닌가 생각을 했지만 거간은 나의 운명이다 이거야. 나는 거간하기 위해서 정치한다 그러니. 거간은 내 정치 철학이다. 말이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언론인들이 그 이빨 뽑는 김영환의 저 글을 또 페이스북에 쓰든지 9분 만에 뉴스만에 올라갔어요. 뉴스만 기자가 누군지 몰라. 탁월한 기자예요. 어제 아침에 9분 만에 이게 올라갔어요. 7시 31분에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가 무려 열 몇 시간 후에 도저히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좋은데 김종인 위원장 총괄도 좋고 이준석의 저런 세도도 좋은데 당무를 안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오늘 막 그런 임명하는 거 아니야? 오늘 조직위원장 그 서초갑 같은 경우에 그냥 거기 보궐선거가 치러질 지역인데 그냥 김기현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희경 그 원래는 인천 미추홀의 당협위원장인데 그냥 서초갑 조직위원장으로 뽑아버렸어요. 이것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떤 당무 전반을 확 장악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자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소탐 대신하는 거라.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왜 그렇게 패를 보여줘요? 지금 다 패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런 자리가 서초뿐만 아니라 수백 자리가 될 수가 있고. 앞으로 그렇죠. 지금 당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5군데. 근데 오늘의 그런 결정은 당 최고위원회가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이고 최고위원회 내에서 왜 이 문제를 거론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 당이 지금 대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 그야말로 그건 자리 사냥꾼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진짜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세들 아니에요. 이런 거는 어떤 자리나 어떤 것도 다 정권 교체에 복무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어떻게 여기다 정권을 주고 어떻게 이 당이 주도하는 정치 선거에 골인하고 그냥 후보를 움직일 수가 있겠나. 이런 문제를 하나 던져주는 이런 사건이라고 보죠. 그러나 이것의 끝에는 뭐가 있냐. 야권 통합이 있다. 이준석은 야권 통합을 지금 거론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간꾼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5%도 안 되는 안철수지만 야권 통합해야 된다는 게 70 내지 80%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민심에 거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의 우려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이준석과 김종인이 안철수를 그렇게 디스하는 이유가 너무 사감이단 말이에요, 사감. 사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논리에는 뭐가 있냐. 넷이 싸워도 이긴다, 그건 얘기. 삼자 일단 심상정 제외도 삼자 필성론 이런 그리고 근거 없죠. 이게 어디서 근거한 거냐면 지난번에 오세훈 안철수 때 오세훈은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안철수가 괜히 나와가지고 당내에 있는 사람이 안철수를 실어줘가지고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배신자들 거강분들 때문에 잘못하면 오세훈을 놓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세훈 자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판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철수가 나와서 후보 단일화 판을 만들고 경쟁하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해서 오세훈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지 오세훈이 그렇죠. 물론 LH가 큰 영향을 줬지만 그런 면에서 사태와 정세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를 지지하지 않았어도 오세훈만 갖고 갔어도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민 대중들은 안철수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가 안철수가 뭐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를 지분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합당을 하려는 것도 뭐 안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당에 큰 당에 있고 후보를 갖고 있는 당에 있으니까 그냥 백기투항해라 이런 게 아니라 안철수까지를 잘 포용해서 가는데 김종인을 포용 안 하고 홍준표 포용 안 하고 이준석을 포용 안 해도 안철수 포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건 안철수 포용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제가 뭐 내가 뭐 날파면 어떻고 하이네나 뭐 어때요? 나는 이제 그거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야권 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양쪽, 윤석열, 안철수 양쪽을 다 아시니까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가 절대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저는 그냥 단일화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계속 10년 전에 박원순, 문재인, 오세훈 이렇게 계속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만 했는데 이번에도 또 대선 출마 선언한 그날부터 당장 단일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흡수 대상이죠. 그렇게 돼버리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내가 단일화 이거는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물론 그때 99.99%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지지율이 좀 올라가든지 하면은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법조인 농객 서정국 변호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공동정부론 DJP 연합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 안철수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또 장관 몇 개를 할당하는 것 이것을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합의를 해서 공약으로 해서 공동정부하는 것 이 방안은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양쪽 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하신 말씀을 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후보 단일화는 100% 되고요. 100% 99.99가 아니라 100%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 단일화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여론조사를 하든지 뭐 하는 땅짓거 헤엄치기 같은 거겠지만 어떤 여론조사든 TV 토론을 몇 번 하든 뭐 형식적으로는 그런 형식을 취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오세훈하고 단일화했다고 해서 안철수가 철수했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기우예요. 이제 철수 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간다는 건 기우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안철수가 그렇게 된 것은 지금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쪽에서 흡수된다고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지율이 지금 5%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홍준표 그때 할 때는 20% 유지됐잖아요. 지금 5% 줄어들어서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의 미숙이든 정치 정세의 이유든 지금 거의 고사 직전으로 돼 있다가 서울시장 선거로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는 후보 단일화 말고는 그리고 정권 교체 말고는 이분은 활로가 없는 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명분을 살려주면 돌아오실 분이지 목리를 부리거나 지분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야. 특히 공동정부를 요구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안철수.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번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과 손을 잡게 된다면 저는 그런 지분이라든지 무슨 직책이라든지 일체 요구 안 할 거예요. 안철수가. 그건 당연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뭐를 요구할 거냐.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당을 개혁해야 한다.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본인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제3지대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요구. 윤석열이 왜 제주도 발언에서 이런 당은 없어도 좋다. 그런 얘기한 거 있잖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낡은 정치의 그런 기법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날파리로 몰고 하이에나로 몰고 그거 막말했다고 공천 탈락했잖아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야. 나도 지금 어제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 나 정말 자리 사냥꾼인가? 그런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그러면 아니 지금 김종인이나 이준석은 자리 사냥꾼 아니야? 어떤 면? 정치인들이 파리 이야기하니까 왕파리 이야기도 나오고 본인 이야기 아니냐 자리 사냥꾼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대의에 안철수는 100% 동의하는 사람이단 네.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안 돼도 상관없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리고 서울시장 할 때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라도 쓰지 않으면 자기를 존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나간 거고, 나가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거지. 네.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안철수라는 분이.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틀을 잘 만들어서 정권 교체에 자기도 기여를 하고, 홍준표처럼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기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야권 통합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안철수의 그런 요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자리 요구 없다. 자리 요구가 없어요. 자리 그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여태까지 수도 없이 얘기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윤석열에게 안철수가 필요해요. 그렇죠. 당선된 데 필요하고 당선되고 나서도 필요해요. 예. 내가 그냥 쉽게 문과 이과 결합이야. 문과 이과 결합. 이게 문과만 있어. 여기 변호사들만 있어. 과학기술, 첨단기술, 초격화 기술, 무슨 요소수 이게 뭔지도 몰라. 지금 수소 중립, 탄소 제로 뭐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 이거는 지금 안철수만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4차 혁명을 아는 사람이 이것밖에 없어. 없어도 이런 사람 데려와야 되는데 정치권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이 창업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봤고 성공해봤고요. IT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렇죠. 4차 혁명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과학기술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창업이나 혁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야. 많이 공부했다고요. 와튼도 가서 공부하고 서울대학도 공부하고 카이스트 공부했어. 그거는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혼자 서 있는 거하고 윤석열 옆에 안철수가 좀 키가 좀 작으니까 그 옆에 딱 서 있으면은 국민들이 든든한 거예요. 거기에 전두환 옆에 김재기 서 있는 것보다 100배 난 거예요. 지금 미래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이 법치와 이 국가의 공정 이 틀은 이 사회적 그 가치는 윤석열이 만들고 그 내용의 성장의 동력과 컨텐츠는 안철수가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고 그 나머지 또 경제 이런 데도 유승민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준표 같은 분들이 또 있으면 또 거기 다 쓸모가 있는 건데 꼭 대통령 되라고 지금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준표는 오늘 내 친구인다 김영하를 좀 생각해야 돼요. 아, 친구입니까? 그럼 친구죠. 그렇지만 그하고 나하고 15대 때 같이 하고 맞추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는 대통령 후보도 2번 하고 당대표도 하고 5선까지 하고 그것도 영남에서만 했잖아요. 서울서 도망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홍준표가 지금 대통령 안 됐다고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를 그렇게 따르는 지지자가 있고 그런 당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걸 쉽사리 버리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홍준표가 마음을 크게 갖고 대통령 한다고 뭐 그렇게 좋은 게 있겠어요. 대통령 말고도 우리가 팔로워가 돼서 뒤를 바치고 나라를 세우고 우리 JP 같은 사람 봤잖아요. 언제나 2인자였지만 역사가 누가 더 훌륭한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면 모택동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출레가 얼마나 위대했냐 말이야. 등소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위대했냐 말이야. 우리가 2인자, 3인자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나는 100인자만 돼도 좋겠는데. 네? 자기들은 2인자는 될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넓게 갖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준석도 바로 3개월, 4개월 후에 뭔가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윤석열을 만들고 윤석열의 부족한 젊은 표를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다음에 뭐 보궐선거를 나가든 당의 대표가 되든 앞으로 창창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 김정인 박사님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업적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으로서 나한테 총괄을, 총괄은 우리 젊은 친구들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큰 것만, 큰 바둑만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윤석열 경험 부족하지. 내가 울타리 대줄게.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 앞에서 꼭 그 총괄을 확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면 다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꼭 그냥 확인을 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 생각하는 이 정치 습성이 난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 당대표한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당의 지역에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
그 대표한테 그렇게 뒤끝이 있는 대표한테 대들었을 때. 뒤끝 있죠. 네, 그러다 비대위원장한테 지역위원장도 잘렸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렇지만 내 말이 옳겠습니까? 네, 지금 저 사람들이 말이 난 어제 오늘 사이 우리 국민들의 80%가 내 말에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사 써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캠프에 계실 때 여러 차례 이게 출연을 하셨는데 그때보다 지금 더 격정적으로 토론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걱정이 더 커진 거죠. 그때보다는 본선에 들어가서 걱정이 더 커져서 격정적으로 토론을 하셨고 결국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안철수와 윤석열이 따로 가는 건데 지금 정권 창출 과정이나 정권을 창출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다면은 그 두 사람의 그런 큰 틀에 공감대가 있겠죠. 공감대가 있으면은 그렇다면은 이준석, 김종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던 당대표를 하던 해서 아무리 두 사람 사이를 띄워넣으려고 해도 당사자인 두 사람이 서로의 필요성, 그러니까 정권 창출 과정의 필요성, 새 정부에 들어서서도 필요성,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죠. 네. 이제 제가 만약에 윤석열이라면 저는 이제 정치 경험이 윤석열보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후보보다 많으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푸는 방법이 홍준표 잡고 좀 기다리다 홍준표 잡고 선거 처리, 식구 처리할 거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이준석도 가서 설득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만나서 어떻게 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나 귀납적이라고 그러나 연역적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럴 때 안철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대선 후보 열심히 해라. 그리고 우리 둘이 단일화 한다. 이러면서 대선판을 끝내놓고 대선판을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정권 잡으면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세워보자. 그래 정책도 우리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하자. 언제 11월 마지막 날 우리 둘이 만나서 TV 토론 한판 하고 여론조사 해서 이렇게 하고 선대본 같이 구성하고 우리 둘이 협상하자고 하자. 이거를 딱 먼저 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다 본능 녹지 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먼저 내가 후보 됐으니까 저기 그 정치 선배인 안철수 당대표님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고 둘이 앉아서 포도주도 사줘도 잘 드시지도 못해 우리 안철수는. 그러나 여기는 이제 혼수를 들어야 돼. 둘이 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나라가 이런데 내가 사실 정권을 잡아도 이게 산적한 이게 180석이 있고 이런 판인데 이거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거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서 이 나라를 쾌척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판을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오히려 선대위원장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그래 그 공천 그 서초동 네가 먹고 떨어져라. 그것이 그렇게 하는 놈이 나중에 쪼다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쫄랑쫄랑해서 자기 해보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민심의 큰 바다를 보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윤석열, 안철수가 전격적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홍준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거강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강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도 마찬가지고 홍준표 후보와 그 친구신데 열정은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거기서 홍준표 저자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는. 왜요? 아니 홍준표가 뭐가 잘나서 내가 얼굴이 잘생겨도 내가 더 잘생기고 키가 커도 더 잘 크고 내가 장관을 해도 먼저 했고 그런데 이렇게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는 홍준표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매력이 있는 건 알았어. 말도 재밌고 구수하고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좀 뭐라고 할까 그 명석한 친구예요. 그런데 요번에 뭐 워낙 정치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좀 깡통 소리도 들었지만은 굉장히 명석한 친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이게 무슨 역선택이고 나발이고 하여튼 윤석열을 11% 이상 이겼잖아. 10% 이상 이기고 간담을 선언하게 했잖아. 나도 진짜 이렇게 붙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설명은 여러 가지 하지만 홍준표한테 박수를 보내야 돼. 홍준표가 있어서 이 나라에 지금 이 경선이 살았어. 컨벤션 효과의 반 이상은 홍준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도 홍준표 선배 하고 그분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되지도 않을 홍준표 앞으로 선거 끝나면 윤석열도 감옥 갈 거다. 그런 얘기 왜 하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라서 좀 따끔하게 잘못이고요. 그 이준석도
이제 좀 마음을 크게 갖고 이걸 본인이 지금 앞으로 구만리 같은 그 다음에 이 김정인 박사님도 큰 지금은 그때 이제 박근혜 때 총괄하고 뭐 정권 갖고 정권 총괄 이런 거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서 계시면은 정권 총괄을 갖게 되신다고. 그걸 도장 찍으라고 하지 말고 도장 찍으면 어떻게 되냐? 윤석열은 상황을 모시고 하는 똘마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윤석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내가 중요한 것들은 내가 가르쳐 줄게. 그리고 정권 잡고 나서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찾아와. 내가 다 좋은 해법을 내려줄게. 예? 그런 면에서 나의 경험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해라. 나는 지금 은 총장하고 좋은 사이지만은 내가 전화 한 통 안 걸 때 10번 생각해. 왜냐면 나 말고도 100명, 1000명이 전화할 텐데. 그러니까 왜 전화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전화 안 한다고요. 어? 문장을 써서 보낼 때도 10줄이면 바쁠까봐 2줄만 써서 보내. 예? 우리가 그렇게 아껴야 돼. 우리가 지도자를 아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고 나면 나도 망하는, 내 인생이 망하는 거지.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 자리가 날아가고 장관 자리가 날아가는 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거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심을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안철수는 정말 싫어하면 내가 제일 싫어해야 될 사람이요. 우리 아내가 늘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거기 가서 뭐 제대로 된 일이 없다고요? 아니, 안철수가 당신을 한 번도 제대로 평가한 적이 없대요. 아. 내가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아내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안철수가 새 정치를 하려면 당신 같은 사람 수도권 5선의 길을 버리고 낙선을 갔을 때 안철수, 김영환 손잡고 갔으면 박지원 손잡고 가는 것보다 100배 난 일이었잖아. 20, 30배가 다 오는 일이었다고. 그런데 구태한 박지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지금 국정원 가가지고 이거 죽이게 하고 있잖아요. 어? 조성은인가 걔하고 붙어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에 손학규 그렇게 하느니 김영환 붙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 거잖아요. 또 미국에서 오실 때도 내가 정말 그 내릴 때 이메일 써가지고 내려와서 정권 교체 앞장서게 돼 지금같이 하면 대통령 후보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안 나가고 정당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잖아. 그냥 확 떨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야, 안철수를 버릴 수 없는 것은 그래도 결단했잖아. 어? 서울시장 갈 때 대선 포기하고 서울시장 가서 서울시장 살려내야 정권교체. 지금 서울시장 선거 졌으면 우리가 윤석열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단하니까 역시 안철수단 말이야.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안철수다. 누가 부족한 게 누가 없냐? 나는 없냐? 다 있다. 안철수는 우리가 지켜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나보면 저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저렇게 은인자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권에. 그 사람 입에서 날파리 하이에나 나온 적 있어?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 강해. 참아.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집요하고 윤석열을 그만두고 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안철수는 집에 간 것 같잖아. 많이 단련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하나 길러내는 것도 나라의 큰 보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기술 이런 쪽에 내가 장관을 했지만 나보다 많이 알고 또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학습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도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배지만. 그러니까 다 후배야. 이거 여기도 5년 후배, 저기도 다 후배예요. 그렇지만 안철수도 윤석열도 다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이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어깨를 숙이고 밟고 올라가시오. 난 비석 하나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내 얘기가 맞잖아요. 그죠? 네. 그강권이 아니고 뭐 윤석열 캠프나 안철수 캠프나 이 멘토로 모셔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강권이 멘토는 필요 없고 내가 이제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만 있으면 윤석열은 내 전화만 받아주면 돼. 청와대 가서도 내 전화만 받아주면 돼. 내가 볼 때는 이거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내 판단을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판단도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지 꼭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곧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까지 오는 국면에서 지금 거의 4,000명까지 왔어요. 우리 그 라이브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윤석열이 그때 몇 월 몇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 날 전격 국민의힘에 입당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사태가 풀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이 밖에 있어 제3지대에서 이마 빌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현역 의원들 와서 스크럼 짜준 거예요. 그 날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갑옷이야, 갑옷. 그리고 초롱산 같은 성이야. 그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들이 옆에 가서 선 거예요. 이영인가 하는 그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 경호를 했어요. 어? 맞아요. 그래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 그러나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 여러 백 국회의원이 서 있는 거하고 윤석열이 안 서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거기 주호영 또 그 법사위에서 그 날라오는 그 소수가 거기서 권성동과 장제원이 그 날카로운 칼로 그 법사위를 막아내는 것을 봤단 말이야. 검찰청이. 그러니까 장제원이 날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야 그때 그 법사위가 앉아서 총장에 앉아 있는데 그냥 막 공수처부터 시작한 박범계부터 막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공격이 오고 있잖아. 권성동이 아니면 누가 김영환이가 가서 막아? 법사위에 있으면서 당장 검찰총장을 후려치고 성명서 내고 하려면 지금은 권성동이 필요한 거예요. 어? 김대중은 그럼 뭐 다 좋은 사람만 갖다 썼습니까? 김옥두 같은 충성성이 있는 돌 날라오면 돌 맞는 사람. 어? 권노각 같은 뭘 하면 감옥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날파리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네. 하얀 나무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자리사냥꾼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다 성경에 나오는 말대로 모퉁이돌도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충직한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하기 때문에 그 지도자 하나를 키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거다 그런 말씀. 아, 걱정에 넘치시네요. 지금 거가는 정치의 본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가는 아무나 할 게 아니네. 이렇게 열정도 있어야 되고 양쪽을 다 알아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거간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음 기회에 또 거간이 빨리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 생산가 빨리 되지는 않으니까 거간이 잘 안 될 때마다 다시 또 출연하셔서 이런 열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또 한번 심정을 한번 토로해 주시면은 지금 상당히 많은 시청자분들을 보고 계시고 송국군의 혼술에서도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한 말씀만 더 하자면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버 버튼 지금 오고 있다면서요? 12만 회로 가는데 11만 9천 회가 됐거든. 요거를 요번 주 안에 지금 12만을 만들어요. 욕심도 많으세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실버 버튼까지 받으시고. 자, 오늘 아주 열정적으로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